네, 6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케이, 최대최소 문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차함수 최대최소 잘 됐다. 최근에 이차함수 다시 한번 풀고 있니? 그거 쌤비 풀으라고 한 거? 일찍 가서 못 들었지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어? 해주라 했던 거? 진짜 다 해줬어? 없다고 했나 쌤이? 프린트 만들었어요. 다음 시간 내일 수업할 거 만들었고, 그냥 그러니까 비스템 문제야. 비스템 문제들로 수업 시간에 같이 좀 볼 거야. 유형별로 다. 그래서 수업 때 주는 프린트는 다 풀어봐야 돼. 안 겹치는 유형들로 해놨으니까. 거기 있는 거 쫙 다 한번 풀어보고 숙제로 쌤이 풀 거야. 아직 안 푸신 부분들.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서 했던 거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니네 어떻게 풀었어? 2차 함수 최대 최소. 현우가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 어떻게 풀었을까? 우리 범위가 주어지면 그렇지, 정확해요. 좋아요. 그래프 끝이야 얘들아. 요게 끝이에요.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그럼 니네가 앞으로 볼 함수들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야. 수하에서도 이미 봤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봤잖아. 그치? 고2 거 들어가면 더 많이 보고, 고3 거 하면 훨씬 더 많이 볼 거란 말이야. 고3 때 배우는 함수는 초월함수야. 초월함수. 사인 있어. 좀 이상한 것들. 섞여 있는 거야. 니네가 그동안 본 게. 삼각함수는 아직 안 배웠지만, 지수함수인데, 유리함수랑 섞여 있든가. 지수함수인데 삼각함수랑 섞여 있든가. 합성돼 있고 막. 그런 걸 고3 때 최종적으로 해야 돼.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시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니네가 좀 편하게 한 게 뭐냐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무리함수도 루트 안에 1차식 있는 거 우리가 배운 그 기본형 있잖아. 그치?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 1대1 함수예요. 맞아? 1대1 함수잖아. 그리고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아. 연속하다고 얘기해요. 괜찮을까? 1대1 함수면서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최소 구할 때 뭐만 대입하면 된다고 했어? 범위에 양 끝값만 대입해서도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어. 그럼 니네가 어떤 함수식을 봤을 때 요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면 끝값 넣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요게 파악이 안 된다, 애매하다 싶으면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가?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1번에 1번. 자, y는 2에 2x 빼기 4 더하기 5 그리고 x의 범위가 2부터 4.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괜찮지? 얘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하나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x 앞에를 1로 만드세요, 얘들아. 알겠지?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의 제곱에 x 빼기 2제곱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2의 제곱은 얼마니까? 4잖아. 즉 4에 x 빼기 2제곱 더하기 5인 거야. 지금 이 식은. 됐어? 오케이? 야, 그러면 그래프 내가 모양만 찾을 거야 지금. 마이너스 2랑 플러스 5는 현우가 무슨 역할하는 놈이야? 이놈들은 왜 생긴 숫자지? 무슨 이동? 그렇지, 평행이동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럼 평행이동에 생긴 놈은 그래프 모양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됐냐?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돼? 4의 x제곱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프 모양을 체크하려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밑이 1보다 커, 작아? 커. 그러면 뭐라고 했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 생긴다고 했잖아. 축도 그릴 필요가 없어. 최대치수 따질 때. 됐죠? 그럼 1대1 확실하니까 난 뭐만 체크하면 돼? 양쪽 끝값 대입해봐야지. 2 넣고 4 넣고. 그럼 그래프가 2랑 4 사이만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2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겠네. 미니멈 값 얼마? 2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6이죠? 4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최대값? 4의 제곱 될 거예요. 16에 5 더하니까 21이다 라고 얘기하면 끝. 심플하죠? 그럼 2번도 봅시다. 너무 쉬우니까 식을 이렇게 조금 꽈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줬으면 사실은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 그냥 바로 그리고 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식을 조금 꽈서 주려고 하는 거야, 최대한. 오케이? 자, 뭐의 x제곱이다 라고 해야 그래프 개형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상태로는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없어. 하나로 합쳐야 돼, x제곱을. 그래서 나는 얘를 다음과 같이 좀 쪼개서 한번 볼게. 2의 x제곱에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거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거기에 곱하기 3.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돼. 괜찮을까? 네. 자, 그러면 x제곱 똑같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 하나로 합쳐서 써도 되겠지. 3분의 2의 x제곱 곱하기 3. 맞아. 이 곱하기 3도 어때?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내가 큰이라고 한 이유는 약간의 저걸 할 수 있어요. 평행이동이랑 관련된 놈이긴 한데 어찌됐든 됐나요? 이게 만약에 음수였으면 뒤집어졌을 거 아니야, 위아래가. 하지만 양수기 때문에 모양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중요한 건 요 놈이다. 그래프 개형 찾기. 1보다 작네요. 어떻게 생겼지? 오른쪽 위야, 오른쪽 아래야? 네, 오른쪽 아래로 가는 뭐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양 끝값을 대입해주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 넣으시고요. 1 넣어서.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겠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역수될 거니까 2분의 3 곱하기 3이고요. 최소값은 1 넣었을 때니까 3분의 2 곱하기 3이네요. 그래서 최대값 2분의 9, 최소값 2. 이런 식으로 답 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그래프 개형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오른쪽 문제를 보니까 갑자기 합성하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 합성을 풀기 위해서 니네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될지. 결론은 치환이라는 걸 생각하고 23번 한 번만 도전해 봅시다. 네, 봅시다. 간단하니까 생각보다. 결국에는 합성함수인 거야, 그치? 왜냐면 뭐 2의 x제곱이라는 거 x 대신에 fx 쓴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 놈의 뭘 구하라고?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된대. 우리 2의 거듭제곱은 당연히 어때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도 커지겠죠? 왜? 2의 거듭제곱은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결국에 큰 값 넣어야 큰 값 나오는 거잖아. 이해 갈까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2의 x제곱 빼기 6x 빼기 1의 최대는 언제 생긴다? 지수 x제곱 빼기 6x 빼기 1이 최대일 때다. 요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냐라는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지. 됐어? 자, 그럼 요게 최대면 얼마예요? 언제가 최대야? 아래로 블록해요. 가운데 축 3일 때입니다. 그쵸? x의 범위는 마일부터 4라고 했으니까 4는 근처에 있고 마일은 조금 멀리까지 있겠지. 그래서 마일부터 4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요 2차식의 최대값은 마일을 넣었을 때겠네요.
됐나요? x에다가 마일 넣었을 때 얼마 나옵니까? 6. 됐어.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지수도 최대가 되고 그 값을 대입했을 때 gx도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x가 마일일 때 g 마일, 즉 2의 6제곱, 요게 최대값 b가 될 거다. 얘가 a가 되고. 괜찮을까? 굳이 치환식 안 쓰면 이렇게 그냥 해석이 바로 되시면 하시면 되겠고, 쌤이 아까 치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얘라는 하나의 함수를 보셨을 때 내가 더러운 놈을 한 문자로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괜찮을까?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y는 2의 t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그러면 t의 뭘 알아야 돼? 범위를 알아야지. x의 범위가 아니라. 그래서 x의 범위를 뭘로 바꿔? 얼마에서 얼마까지? 3 집어넣으면 얼마였냐? 마이너스 10. 자, t라는 놈은 함수값, 요 놈의 값, 함수값이기 때문에 마10부터 6까지 라는 범위가 나오겠네. 요걸 만들어내야겠죠. 그럼 좀 더 편하겠죠? 그럼 2의 t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10부터 6까지니까 t가 6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조심할 거는 a의 값이 t가 6이 아니겠지. 이건 t의 값이니까 a는 x의 값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한 번 더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 6일 때 마일이네.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식이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한 덩어리로 만든다면. 이런 문제였던 거죠. 기억 좀 나나? 이렇게 치환해서 범위 찾는 거? 유리함수에서 나왔을 텐데. 기억이 안 나? 나요. 고맙다. 네,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치환하면 꼭 치환한 놈의 범위를 체크해야 된다. 그것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24번은 사실 같은 유형의 문제여서 굳이 하지는 않을게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요번에는 대놓고 치환해서 풀으라고 나와 있네요.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좀 식이 더러울 때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식이 더럽다라기보다 반복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치환해서 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번부터 한번 보자. 자, 주어진 식을 바꿔서 좀 봐야 돼요. 식을 변형해서 일단 x의 범위가 나와 있고 y는 자,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라고 니네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4의 x제곱이라는 놈은. 괜찮을까요? 왜 이렇게 되죠? 한 번만 체크해보면 4의 x제곱을 4라는 게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2 곱하기 x나 x 곱하기 2나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괜찮을까? 네. 자, 그러면 빼기 마찬가지로 x 더하기 4라는 지수가 있는데 걔는 2의 4제곱 16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플러스 30. 자, 요 놈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요. 그럼 너무 대놓고 뭘 하고 싶게 생겼어? 치환하고 싶게 생겼잖아. 됐나? 2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하자? t라는 문자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그럼 주어진 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30이야. 어때? 2차 함수네, 2차 함수. t에 관해서. 이네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구할 수 있잖아, 쉽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뭐만 해결하면 돼? t의 범위만 해결하면 되지.
자, t라는 놈은 2x제곱의 함수값이야. 2x제곱 이렇게 생겼어. 맞아요. 그때 함수값이야. 어디에서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요 사이에서의 함수값이 t의 값들이야. 그럼 t의 값은 제일 작았을 때가 2고 제일 컸을 때가 16이겠네. 됐을까요? 그래서 t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2 이상 16 이하가 됩니다. 됐어? 네,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자, t라는 놈은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가운데 축은 t가 8일 때. 그럼 내가 저 범위 2부터 16이라는 범위를 여기다 체크하면 2는 조금 가까이 있어요. 6만큼 차이니까. 대신 16이 더 멀리 있어야 되네요. 8만큼 차이니까. 그래서 이 2차식이 여기서부터 그래프 요만큼 그려집니다. 뭐 구해달라고 했어? 최대최소 다 구하라고 했네요. 자, 최소는 언제? t가 8일 때. 자, 8 집어넣으시면 얼마 되냐? 마이너스 34. 오케이. 다 뭐 암산으로 풀잖아, 이런 건.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이것도 숫자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면 완전 제곱식에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해, 얘들아. 마이너스 34일 거야, 이게. 그쵸? 그럼 8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앞에 거 0 되니까 마이너스 34만 남겠지, 그치? 그 다음에 16 넣을 때도 이게 편합니다. 16 빼기 8은 8이기 때문에 64 빼기 34, 즉, 최대값 30이 나오네요. 최소값 마이너스 34. 이런 식으로. 어떤 거에 치환해서 풀라는 건지 좀 느낌이 오나요? 괜찮니? 자, 그러면 27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풀기 전에 요거 치환하는 거 설명하고 풉시다. 27번에 1번, y는, 자, 내 목표가 뭐냐면 얘들아,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게 목표야. 알겠어? 요게 목표야. 듣고 있어? 자, 그러면 너희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요거야.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t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왼쪽에 있는 노란색을 이용하시면 4의 x제곱이라는 건 사실은 2x제곱의 제곱이고 4의 마이너스 x제곱도 2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일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가 t일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도 t에 관해서 표현해 달라는 얘기야.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없고 이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우리는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식에서 뭘 빼자? 두 개를 곱한 거. 다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ab 하는 거지. 됐나요? 그랬더니 눈에 보여야지. 뭐가? 역수관계 곱하면 1이죠. 됐나? So, 요 놈은 어떻게 써진다? t제곱 빼기 2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거 가지고 그거씩 한번 빨리 정리해 보시고요. 하나 더 t의 범위 한 번만 고민해 보세요. 한 1분 정도만 시간 줄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일단은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자, 그 뒤에 두 개,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놈을 빼기로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도 묶어낼 거예요. 그래야만 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못 믿겠으면 전개 한번 해봐요. 두 개 곱하면 지수 더해져. x 더하기 2 있네. 두 개 곱하면 지수가 더해져. 마이너스 x 더하기 2 지수에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여지고요. 플러스 2인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해놨듯이 우리
요 4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빼기 2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있는 놈을 t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마지막에 플러스 2가 그대로 존재하겠지.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다고. 됐나? 그럼 얘는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겠네. 어? 아, 4. 땡큐. 얘도 4겠지. 오케이. 네. 그래서 요 놈을 내가 풀 건데, t에 관한 2차 함수인 거 알겠고,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2인 것까지 알겠어. 근데, t의 범위 체크하라고 했죠. 범위 나온 사람 있니, 혹시? t의 범위? t의 범위는 요 식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빈이 혹시 나왔냐? 이보다 큰 거. 맞아요. 뭐 썼어? 그 X가 0. 아, 0인 걸로 했어? 아, 까비. 얘들아, 잘 봐. 힌트 줄게. 잘 봐봐. 야, 2의 거듭제곱은 양수 아니냐? 2의 거듭제곱은 양수잖아, 그치? 근데 요 두 개 무슨 관계야? 역수. 우리 역수 곱하면 얼마야? 오, 나왔다. 양수끼리 곱했을 때 1인데 합한 거의 범위 구하래. 산술기하 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뭐 양면에 2를 곱해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항상 2배의 루트 ab보다. ab가 항상 양수일 때 쓸 수 있고요. 맞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숫자로 정해져 있어야만 쓸 수 있다고 했어, 문제에서. 이 문제는 더하기를 구하래. 언제? 곱하기가 얼마인지 알 때. 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니까 크거나 같아요. 항상 뭐보다?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1. t의 범위가 2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맞췄네, 그래도. 그래도 약간 0을 집어넣은 이유는 어차피 양수 넣나 음수 넣나 똑같아서 0 집어넣겠지? 접근은 잘한 것 같아. 0일 때 최소가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t의 범위 어떻게 된다고? 2 이상이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에서 내가 최소값 구하라고 했을 거니까 2 넣었을 때가 최소네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답이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죠? 좋죠? 좋다 해. 현영 좋지? 너무 좋지? 말을 안 하네. 자식. 이러면서 원래 복습하는 거야. 자, 그 아래 문제를 같이 볼게요. 그냥 바로. 오히려 위에 문제 방금 푼 게 더 중요한 문제고요. 28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자, 뭐 fx가 조금 이상하게 생겨 있네요. 자, fx가 다음과 같이 생겨 있을 때 최소값이 20이다를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방금 풀었던 문제랑 좀 관련이 있는 거잖아. 왜? 이거 3의 a제곱으로 묶어주시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꼴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니네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치? 실제로 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써야겠지. U자처럼 생겼어, U자처럼. 근데 뭐 이런 거를 지금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럼 얘 가지고는 그냥 못해. 그러니까 T로 치환하라고. 그럼 방금 전에 했듯이 산술기하에 의해서 이것도 2 곱하기 루트 2개 곱한 거 1. 즉, 2 이상이 된다고.
다시 주어진 fx를 나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3의 a제곱 곱하기 t 더하기 2 대신 t는 2 이상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그 다음 겁먹는 게 뭐야? 3의 a제곱에 겁먹잖아. 겁먹지마. 얘 뭐야? 그냥 숫자야, 숫자. a가 상수라며. 이거 숫자야. 3의 몇 제곱 숫자겠지. 됐어? 그럼 이건 t에 관한 1차식인데 t 앞에 곱해진 거니까 요 숫자가 당연히 뭐야? 기울기야. 1차 함수 기울기. 알겠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겨? 무조건 양수니까 증가하는 형태로 생겨야겠죠. 근데 t의 범위가 2 이상이니까 이 오른쪽만 그려줘야겠지. 그럼 당연히 최소값이라고 거기서 말하는 20이라는 값은 t가 2일 때 생긴 거죠. 3의 a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 요게 20이다. 됐나요? 네. 2 빼고 2 나눠주시면 3의 a제곱이 9가 나오실 거야. 그래서 a의 값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답은 5번. 모양을 조금 이상하게 낸 것 뿐이지 별거 없다. 그럼 이제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하면 아마 지수함수가 끝이 날 거예요. 일단 방정식 조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일단 요거 잘 좀 적어 놓으세요. 이 유형은 산술기하는 워낙 자주 나오는 놈입니다. 나중에 다시 강조하겠지만. 네, 체크 좀 해봅시다. 자, 방부등식 같이 정리할게요. 방정식부터 지수방정식. 자, 크게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할 거예요. 지수방정식. 자, 우선 첫 번째는 밑이 같은 경우입니다. 자, 항상 이렇게 케이스가 나뉠 때는 처음에 하는 게 가장 쉬운 경우야. 알겠죠? 자, 밑이 같을 때 만약 a의 fx제곱이 a의 gx제곱과 같다라는 식이 나와. fx, gx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그냥 뭐야?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게 같으려면 우리는 크게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뭐? 당연히 fx랑 gx랑 같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리고 뭐 a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할게요. 음수인 건 좀 제외 좀 합시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하나가 더 있어. 뭘까? f랑 g가 달라도 돼. 근데 등식은 성립해. 언제? a가 0이거나 1인 경우입니다. 야, 1의 거듭제곱 아무리 많이 해봤자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위에 지수가 달라도 1은 1. 당연히 성립하겠죠? 뭐도 0일 때도 성립하겠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케이스를 따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나? 괜찮아? 두 번째. 지수가 같을 때. 뭐 A의 fx제곱 는 B의 fx제곱. 자, 요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요번엔 밑이 다 같다라는 보장이 없어. 편의상 요때도 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로 합시다. 됐나요? 그럼 요 경우에는 어떻게 써? 당연히 뭐랑 뭐랑 같으면 베스트야. A랑 B가 같으면 최고지. 그럼 당연히 똑같지, 좌우변이. 이해 갔어요? 근데 A랑 B가 같지 않아도 같을 수가 있어. 언제? fx가 얼마면 돼? 는 0일 때지. 우리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라고 약속했어? 1이라고 약속했잖아. 그치? 그래서 밑이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 달라도 돼. 지수가 0이면. 그러면 등식은 성립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니? 네. 세 번째는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예요.
그럼 너무나 당연하겠지. 저 모양이 반복된다라는 건 당연히 뭐 해달라는 거야? 치환을 해달라는 얘기겠죠. 치환해서 푼다라는 거. 알겠죠? 단 치환하실 때 얘들아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고 가정 좀 합시다. 1이 아닌 양수라고 보통 나오겠죠. 그러면 됐나요? 자, 요 경우에 내가 t라고 치환을 했어. 그럼 어때? 양수를 거듭 제곱한 거니까 당연히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가 베이스에 깔리는 거야. 문제에서 얘기 안 해도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 써놓고. 됐나요? 자, 비슷한 원리로 방금 전에 문제들에서 풀었던 형태입니다.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꼴. 얘가 반복되는 형태. a의 범위는 똑같이 할게요. 그러면 나는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해서 풀 건데 맞죠? 대신 요놈의 범위는 뭐였죠?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산수의 기하 평균에 의해서 2 이상이다 라는 것만 좀 기억을 잘 해줍시다. 쏘리 는 t 치환할 거고 t의 범위 2 이상. 요 네 가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지수부등식. 자, 이 부등식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대소비교 따질 때 한번 얘기했었어요. 내가 이 대소비교 따질 때, 야, 뒤에 부등식에서 또 나오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라고 했었어. 혹시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요. 자, a의 x1제곱이 a의 x2제곱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밑이 똑같네. 맞아. 그럼 이 경우에는 나는 x1과 x2는 누가 더 클까? 밑은 당연히 양수고 1이 아닐 때만 얘기합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x1, x2는 누가 커? 현우가? 몰라요. 왜? A가 0이 살면 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말로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다시. 자, 지금 내가 부등호가 x2 쪽이 더 크다라고 했지? 전체 수가. 맞아요. 그럼 언제는 a가 1보다 큰 경우, 즉 증가할 때야. 증가할 때. 그래프 그렸을 때 증가 함수인 거고, 자, 요 상황에는 뭐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어. 대소관계 얘기할 때. 오른쪽이 컸죠? 그럼 계속 오른쪽이 크다는 뜻이야. 됐죠? 근데 0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형태라서 부등호 반대로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계속 나올 거야. 부등호 그대로, 부등호 반대로. 그 기준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알겠죠? 네. 두 번째는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형태예요. 반복하면 뭐 2차 부등식 푸는 경우도 나올 거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한다? 똑같이 그냥 치환해서 푸시면 됩니다. 대신 치환을 했을 때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온다라는 것만 계속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개념은 이게 끝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정리 좀 해놓으세요. 봅시다. 자, 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너무 쉬워요. 너희가 쌤이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자, 2의 x제곱 더하기 4는 얘들아 32는 2의 몇 제곱? 5제곱. 2의 5제곱의 전체 x제곱이니까 그냥 5x제곱. 됐죠? 그럼 당연히 뭐랑 뭐가 같아야겠어? 그냥 x제곱 더하기 4가 5x랑 같으면 되네? 맞지? 그 넘겨서 인수분해 생각하면 x는 1 또는 4가 나옵니다. 끝?
됐어요? 2번. 자, x 빼기 2의 x 빼기 4제곱은 3의 x 빼기 4제곱이래.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어때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 그치? 첫 번째, 쉬운 거부터 생각하세요. 항상 쉬운 거부터. 어때? 그냥 완전히 똑같으면 되잖아. 지수가 같으니까 뭐가 같으면 되겠어? 밑도 같으면 되잖아. 그래서 x는 얼마? 5다. 하나 찾은 거야. 됐니? 근데 변수가 하나 있네. 뭐? 밑이 달라도 지수가 얼마면 같아? 0. 그래서 그 변수를 꼭 놓치지 말라는 거야. 학교에서 시험 내기 좋겠지? 애들이 하나씩 꼭 빼먹을 거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이제 5만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반대로 하도 그렇게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니까 반에서 꼴찌하는 애들도 맞춰오는 유형이야. 그걸 세뇌시켜버리면. 놓치지 말라는 얘기야. 오히려 잘하는 애들이 방심해서 틀려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죠? 자, 31번 봅시다. 같이 볼게요. 이것도. 31번 문제. 자, 2의 x 더하기 3제곱이 49랑 같대. 자, 요걸 만족하는 근이 알파래요. 즉, x가 알파일 때 식이 성립한대. 너무 쉽지 않냐? 그럼 결과적으로 뭐라는 소리야? 2의 알파 플러스 3제곱은 49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됐나요? 나 양변에서 2의 3제곱 그냥 약분해버리자. 아니면 사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왜? 얘는 뭐보단 커? 얘들아, 요건 뭐보다 크지? 2의 거듭제곱들 중에서 2의 몇 제곱? 5제곱인? 32보단 클 거 아니야. 맞아요? 뭐보단 작아? 그 다음 거듭제곱이 64보다 작겠지. 2의 5제곱, 2의 6제곱. 사실 이거는 부등식 문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때요? 지수 알파 플러스 3은 당연히 뭐보다? 5보다 커야겠지. 지수 6인 거보단 작아야겠지. 그래서 양변 3 빼서 2보단 크고 3보단 작다. 답은 3번. 그래서 그냥 같이 풀자고 했어. 괜찮을까? 네, 너무나 간단한 건데 굳이 여기에 왜 있나 싶어요, 이 문제가. 자,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거 하나만 한번 풀어볼게요. 좀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난이도는 처음에 아까 29, 2번 푼 거랑 비슷해요. 32번에 2번만 풀어봅시다. 답이 두 개가 나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뭐가 나와야 돼? 1번 I라고 씁시다. 로마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뭐가 같으면 되는 거야? 지수가 같으면 베스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은 0 또는 2가 나오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뭐도 생각하라고 했어, 항상. 밑이 얼마가 되는 경우, 0이나 1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0인 경우는 뺐어, 그치? 그래서 밑이 얼마 되는 경우 체크해야 돼? 1 되는 경우 체크해야지. 맞나요? 근데 다행히도 얘가 x는 1이네. 0이네. 위에 거랑 겹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겠네요. 만약에 시험에 실제로 낸다면 요 2번을 다른 숫자가 나오도록 만들었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워낙 간단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넘어갑시다. 좋아. 여기서도 그 다음 것도 그냥 계산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서 같이 한번 보고 어떤 식인지. 뭐 중요한 내용은 결국엔 36번에서 다시 한번 아마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내용. 33번부터 볼게요. 현우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4x 제곱을 4x 제곱을 x 제곱 그래 한다. 지원을 해요. 오케이. 뭘로? 2의 x 제곱을 t로.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식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 2의
x 더하기 2제곱도 이렇게 쪼개실 수 있어야 돼요. 4라는 숫자 따로 빼서. 됐나요? 2의 제곱을 곱했다라는 뜻이겠지. 그럼 우리는 반복되는 형태가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t라는 놈은 2의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다도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럼 주어진 부등식은 더 이상 지수 부등식이 아닌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2인 뭐야?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지수 방정식이 아닌. 단 t는 뭐만? 0보다 크다라는, 근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붙어있는 2차 방정식이야. 그럼 뭐 이거 인수분해 t는 4 또는 8 나오죠? 그럼 둘 다 양수니까 근인에 해서 틀려와. 주관식 같은 데서 아무 생각 없이 t의 값, 누가 t의 값 구하고 끝내래. 그쵸? 누구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방정식의 근이니까 x의 근이지. 얘를 2의 x제곱으로 다시 바꾸셔야겠죠? 그래서 x는 얼마 또는 얼마? 2 또는 3이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연습했던 35번의 1번만 한번 해볼까요? 35번의 1번. 치환하는 거 아까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렸죠. 봅시다. 35번. 뭐 아까 치환하는 거 쉽게 먼저 한번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얘를 t로 치환한다는 생각 가져가셔야 되고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당연히 이 이상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2 곱하기, 자, 첫 번째 놈은 t제곱 빼기 2가 된다라고 했어요. 꼭 기억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3, t가 되고요. 빼기 1은 0입니다. 자, 전개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t의 값이 2, 1, 마이너스 5랑 1이라서 t의 값 두 개가 나오는데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 당연하게도 뭐는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죠.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안 나죠. 왜? 내가 t라는 놈이 원래는 이렇게 생긴 놈이라며. 2의 x제곱 더하기, 자, 이제는 좀 눈에 보이게 역수로 쓸게요. 2의 x분의 1제곱. 요게 t라며. 맞아? 얘가 얼마래? 2분의 5래. 그 사실 눈에 값이 바로 보이면은 써도 되기는 하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하고요. 분모들 좀 곱해줄게요. 분모 좀. 2도 한번 곱해주고 얘도 한번 곱해주고. 그럼 주어진 식이 다음과 같이 변하게 돼요. 넘어와서 빼기 5에 2의 x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저 첫 번째 유형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걸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형태.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보는 형태. 됐을까? 네.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자로 굳이 안 써도. 이렇게 되고 빼기 1에 2의 x제곱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헷갈리면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세요. 2차 방정식 만들어서. 됐나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2의 x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또는 2가 돼야 되네. 맞아.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최종 답? x는 마일 또는 1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저 노란색 과정은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뿐이야. 괜찮아? 네. 자, 그 다음 이제 2번은 식만 적어놓고 갈게요. 2번은 그냥 말장난 문제여가지고 거기 첫 번째 나온 거 보시면 3 플러스 2루트 2가 있고 갑자기 두 번째 식에 뜬금없이 3 마이너스 2루트 2가 있잖아. 맞아?
우리 3-2루트 2는 3 플러스 2루트 2의 역수예요. 이거 유리화하면 이해됩니다. 그걸 한 번에 볼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약간 장난쳐놓은 문제지 결국에.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좀 적어놓고 그냥 쉽게 말해서 얘를 뭐 t라고 했을 때 t? 이걸 그냥 t라고 쓰긴 좀 그런가? 내가 t라고 썼을 때 그냥 t의 x제곱 더하기 t의 마이너스 x제곱이 6 되는 거 찾아달라는 얘기야 지금.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냥 네 어떤 수랑 역수 더해서 6 되는 거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풀면 돼요. 왜? 꼬르륵 소리 났어? 나? 너? 뭐야? 빨리 끝내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알파 베타를 이용한 그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36번의 1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봅시다. 자, 알파 베타를 구하셔도 돼요. 이거 구해지죠? 근데 정확하게 x가 얼마인지는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뭐 치환해서 일단 다시 한 번만 써보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우리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0인 거라서 t의 값이 3 또는 4가 나올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나는 다시 돌아와서 2의 x제곱이 3 또는 4 나온 거지. 쌤, 뭐 넣어야 3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로그로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게, 문제에서 내가 지금 x의 값 구하라고 한 게 아니야.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뭐 구하라고 한 거야? 2의 알파 제곱이 얼마고, 2의 베타 제곱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알파 베타가 뭔데? 방정식의 근이라며. 근이라는 건 뭔데? 대입해서 성립하는 게 근이야. 즉 알파 집어넣으면 3 또는 4가 되는 거고 베타 집어넣으면 2의 베타 제곱이 나머지 하나가 되는 거라고. 즉 그냥 얘가 3이면 얘가 4야. 알겠어?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제곱이죠, 양변. 그래서 9랑 16의 합 25가 되는 거지. 내 말 이해 가냐? 자, 근데 내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알파 베타가 이런 모양이다가 아니라 여기서 바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며. x의 값이 알파랑 베타라며. 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그럼 나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t의 값인 거잖아. 그치? 그럼 그 t의 근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냐고. 즉 x가 알파일 때 t는 얼마야? 얘들아, x가 알파일 때 t는 얼마인 거야? 2의 알파 제곱이겠지. 맞아? x가 베타일 땐 t가 얼마야? 2의 베타 제곱이겠지. 맞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됐어? 그럼 난 뭐 할 수 있어? 근각계수 관계 쓸 수 있어야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 얼마입니까? 두 근의 합이니까 7이에요. 2의 알파 제곱에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은 10입니다.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바랬던 게 뭐? 2의 알파의 전체 제곱 더하기 2의 베타의 전체 제곱은 자, a 더하기 b하고 a 곱하기 b 하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구하래. 즉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두 개 곱한 거를 빼주시면 되는 거지. 됐냐? 그래서 얼마야? 49에서 24를 빼서 답이 2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 원래 의도는 요거야. 됐나요? 그래서 치환하면 당연히 x의 값이 아닌 t 값이 근이기 때문에 해의 모양도 바뀐다라는 사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거가 반영된 게
2번일 거예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넘어갑시다. 벌써 부등식이네요. 너무 좋다. 오히려 부등식이 더 빨리 뒤에 응용을 안 할 거니까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어도 될까요? 네. 보자. 37번. 자, 아까 부등식을 할 때는 내가 밑을 여러 가지를 안 했어. 뭐 지수가 같을 때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무조건 웬만하면 밑을 통일시키셔야 돼요. 자, 그럼 1번을 보세요. 4 곱하기 루트 2의 뭐 x제곱, 좌변 이렇게 돼 있고 우변은 루트 128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무조건 뭐 하라고? 밑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밑 얼마로 통일할래? 다 2로 통일합시다. 4라는 건 2의 제곱이고요. 자, 루트 2라는 건 2의 2분의 1제곱입니다. 맞나? 그거의 x제곱이니까 2의 2분의 x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됐어? 자, 우변은 128은 2의 7제곱이죠. 거기에 루트 씌워놨네요. 2분의 7제곱이라고 얘기하셔야지. 됐냐? 다 됐네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거 그냥 하나로 합칩시다. 2분의 x제곱, 2분의 x 더하기 2제곱, 2의 2분의 7제곱. 자, 그럼 이제 해결하기 쉬워져요. 밑이 1보다 크네요. 그럼 현우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래서 끝. 2분의 x 더하기 2가 그대로 커야 돼. 7보다. x는 10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오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괜찮을까? 스무스하죠? 네. 그래서 39번을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이거 같이 볼 거야. 1번. 뭐, 37의 2번은 그냥 알아서 해보시면 돼요. 반대로인 케이스야. 자, 39번의 1번을 보시면, x에 3x 빼기 2제곱, x에 x 더하기 4제곱, 단 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어. 뭐가 똑같아? 밑이 똑같네? 맞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인지 반대로인지만 하면 되네? 맞아? 근데 어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인지 반대로인지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케이스 쪼개서 푸시면 돼요. 그냥 0과 1 사이일 땐 어떨까 그러면? 요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지. 오른쪽 게 더 큰 거지. 지수가. 이해가죠? 그래서 x가 뭐보다 3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난 요걸 가정했을 때 요런 해가 나왔으니까 공통부분 0과 1 사이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답이야. 됐나? 연립부등식 푸는 거야. 요거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럼 두 번째 1보다 큰 경우를 가정해 보시고, 그럼 그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가 되겠지. 그럼 요 경우에는 당연히 3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맞냐? 그러니까 어때? 겹치는 부분 3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0과 1 사이 또는 3보다 크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까요? 됐나요? 그 2번도 사실 동일한 문제인데 거기 적어 놓으세요. 2번에 1이 쓸 거야. 1.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지. 그치? 요 1을 얘로 바꿔 놓으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0제곱이다. 이렇게 놓고 똑같이 풀면 될 겁니다. 같은 원리로.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40번은 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생각하기에 40번 한 번만 해봅시다. 봅시다. 자,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3개의 항이 있는 부등식을 우리는 연립부등식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푸는 게 맞아요. 첫 번째로는 a의 6제곱보다 a의 6-x제곱이 더 크거나 같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a라는 놈이 0과 1 사이에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어때?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야지. 6보단 작거나 같아요. 6-x가. 너무나 당연한 거지.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x라는 놈이 뭐?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첫 번째 범위를 얻게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심플했고 중요한 거는 요거였어요. 자, 얘를 풀 건데 요번엔 두 번째 식을 풀어야겠죠? a의 6-x제곱이 요번엔 b의 6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근데 b의 6제곱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잖아. 밑도 다르고. 근데 하나 확실한 게 있다. 뭐? 1보다는 무조건 작아요. 왜? b라는 놈은 0과 1 사이의 숫자인데 6번 곱해서 당연히 1보다 작겠지,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거를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a의 6-x제곱이 1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1은 내가 아까 뭐라고 쓰자고 했어? a의 0제곱. 좋아. 그럼 a가 0과 1 사이의 숫자니까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되어야 된다고. 됐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a가 x가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무조건 6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됐을까요? 괜찮아? 됐어? 그래서 x의 범위는 0 이상이어야 되고요. 6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0, 1, 2, 3, 4, 5 6개만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됐습니까? 네. 드디어 마지막 유형이야. 시간도 딱은 아니고 몇 분 안 남았어요. 2차 부등식이다. 자, 2차 부등식 들어가기 전에 지수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을 복습합시다. 오케이. 어떻게 풀었던 건지 기억 좀 살려보자. 현욱이 2차 부등식 기억나지? 2차 부등식 기억나지? 뭘로 풀어야 되지, 2차 부등식? 이 차 부등식은 뭘로 풀어야 돼? 오이, 정확합니다. 아주 좋아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면 거의 다 그래프야. 함수 들어가면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2번을 풀어볼게요. 9의 x제곱을 우리는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 써주시고요. 첫 번째,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역수의 제곱, 즉 9분의 1의 3의 x제곱이라고 좀 바꿔주셔야 합니다. 얘가 크대요. 뭐보다? 9 곱하기 3의 x제곱보다 거기에 1 더한 거. 자, 요렇게 식이 변형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41번에 2번입니다. 지금 현재. 됐나요? 네. 다 좌변 넘길 거고요. 그냥 편의상 분수 싫으니까 양변에 9 곱해버립시다. 그래서 9 곱하기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 자, 넘어와서 9 곱하면 81, 1. 마이너스 80 나오는 것 같아요. 3의 x제곱 빼기 9는 0보다 크다. 자, 요 상태로는 아직 조금 어색하실 수 있으니 치환해서 보자고.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고요. t의 값은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게 가정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식 써주시면 9t제곱 마이너스 80t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죠.
인수분해가 눈에 보이셨어야 되고요. 9, 1, 마이너스 9 플러스 1. 즉 주황색의 그래프는 다음처럼 그려져요. 아래로 볼록인데 t축과 마이너스 9분의 1 그리고 9에서 만나고 있다. 근데 난 이 중에서 뭘 찾는다? 0보다 큰 범위만 찾을 거다. 0보다 큰 범위, 0보다 큰 범위.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뭐가 나왔냐면 t의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작다 또는 t의 값이 9보다 크다가 나와요. 근데 당연히도 치환을 하셨을 때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꼭 필요한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최종 결론. t라는 놈이 9보다 커. 즉, 3의 x제곱이 9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9라는 숫자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결론. 밑이 1보다 큰 놈이니 부등호 방향 그대로가 되겠네요. 네. 치환해서 근 구해주고 다시 역치환한 거밖에 없고요. 마무리할 때 대신에 뭐 해줘야 돼요?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답을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괜찮을까? 됐나요? 자, 그럼 43번 잠깐 볼게요. 43번에 1번 잠깐 봅시다.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2차 부등식 할 때 혹시 너희가 나랑 2차 부등식을 진도를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볼게. 얘들아. 뭐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가 0보다 커. 요거의 해가 3보다 크다 또는 마이보다 작다래. 현우가 a, b 좀 구해볼까? a, b를 구해볼까요? a는 얼마, b는 얼마? A는 1. 왜? 네? 근이. 마이너스 근데 부등식의 근이 뭐의 근이? 2차 부등식. 어? x와의 x 주가의 교점. 그렇지, 좋아. 걔가 3이랑 마이라서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엔? 네, 요 3과 마이 경계값. 자, 2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요 경계값은 무조건 뭐다? 방정식의 두근입니다. 능령의 두 근이에요. 꼭.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 두근의 합 A, 두근의 곱 B.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괜찮을까?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시면 거기 43번에 1번이 조금 편해집니다. 자, 4 곱하기 10 바로 바꿔 쓸게요. A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A의 X제곱 플러스 1은 0. 자, 근데 요 놈의 해가 조심해야 될 건 X에 대해서 일단 나와 있습니다. X의 범위가 0과 2 사이라는 답이 나온대요. 0과 2 사이. 그리고 A의 범위도 0과 1 사이고요. 자, 그럼 난 얘는 2차 부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각의 수가 한 게 못 써, 지금 이 상태로. 그치? 그래서 뭐 해줄 거야? 4에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로 갈 거야. 됐나요? 그럼 t를 뭘로 치환한 거지?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한 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잘 봐. 나 요거를 사실은 요 모양에서 나온 걸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더 큰지 나온 거잖아. 맞아? 근데 A의 범위가 지금 0과 몇 사이야? 0이랑 어디 사이야?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지, 그치? 그럼 이게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걸 거 아니야? 그럼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서 얘가 답이 나온 거야. 해라고 했잖아. 부등식 해. 그렇다면 요 양쪽 끝값이 바로 뭐다? 이 양쪽 끝값이 뭐라고? 는0의 해라고. t의 값이잖아. 다시 식 다시 한번 적어보면 4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은 0. 0보다 작다. 요 놈의 해가 a제곱보다는 t가 크고 a 0제곱보다는 작다가 나왔던 거야. 그럼 부등식의 해 경계값이 뭐라고? 는0의 해라고 했잖아. 방금 전에 그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a 0제곱이 1인 건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개를 더한 a제곱 더하기 1이 얼마여야 돼? 4분의 5여야 되고 두 개를 곱한 a제곱이 4분의 1인 거지. 됐나요? 그래서 뭘로 풀든 어차피 a를 구해야 되는 거고 a는 0과 1 사이 숫자라고 했으니까 아래식 a제곱은 4분의 1에서 a는 2분의 1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경계값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 조금 잘 기억 좀 해줍시다. 44번은 그냥 0과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 나눠서 푸는 거라서 굳이 안 풀게요. 네, 그래서 마무리합시다.